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번 그저께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그 결과 이준석 전 대표가 화제 인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내부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맹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준석을 갖다가 다시 불러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또 아직은 소수지만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마침 제가 유튜브를 6개월 만에 재개하는데 어느 구독자분은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황태순 평론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라고 답을 주십시오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합쳐서 오늘 이준석,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준석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아시죠? 이미 선거일 한 열흘 전부터 이준석 씨는 각 매체에 나와서 이번에 18%포인트 차로 진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김병민 씨 같은 경우는 사이비 평론가야 라고 그야말로 맹비난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8% 거의 근접하는 17점 몇 퍼센트, 15%인가요? 차로 참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던 안철수 의원, 또 김재원 전 의원, 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쓴소리 마다않고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얘기했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내부 총질로 연명하는 이준석, 이제는 제명해야 된다 라고. 저간의 사정은 아실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원 유세하는 가운데 누가 상대 진영 쪽 사람이겠죠. 뭔랄하고 자빠졌네, 개 땡땡 하고 욕을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걸 받아서 아이고 제가 뭔랄하고 지 무슨 랄하고 자빠졌나요? 하하하. 이 대목 갖고 10월 10일 투표일 전날 이제 이준석 씨가 방송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했고 바로 민주당에서 그것을 받아서 안철수를 맹비난하는, 근데 거두절미하고 안철수가 그냥 유권자에게 욕한 것만 이렇게 톡 부각시켜서 하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발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총질로 연명하는 이준석을 이제는 당에서 제명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당 윤리위원회 제소하겠다 하는 것도 시사하고 있고요.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준석이 졸지 쪽지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쪽집게 이준석, 우리 당이 그렇게 네 예언대로 참패해서 달콤하냐? 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아니 이준석 씨 그렇게 참 정세 판단, 정세 분석이 뛰어나신 분이 어쩌다가 3번이나 떨어지셨어요. 이제는 평론가 아니라 당의 전 대표의 자세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하고 좀 점잖은 듯 비틀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준석 씨는 내가 당에 공천받아서 대구에 나가면 난 대구시장 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가 있는 노원병 와서 백날 붙어봐야 절대 당선 못 된다. 나는 지금까지 안철수 전 대표와 톰과 제리, 그러니까 안철수는 톰이고 자기는 제리라는 거죠. 고양이하고 이제 생쥐하고. 여태까지 안철수와 내가 톰과 제리 놀이를 했는데 앞으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톰과 제리의 놀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중진이죠. 이제는 윤상현 당의 사무총장도 지냈었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강서구청
보궐선거 초기부터 계속 이준석이 나와서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준석 그래도 2030 또 3040에게 상당히 파급력 있는 이준석 씨 당신이 나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제 이준석 씨는 딱 잘라서 얘기했죠. 내가 김태호 가장 어려울 때 그 당시 2019년에 그때 검찰에 출두할 때 내가 같이 아무 인연도 없는 내가 같이 옆에 동행하면서 같이 옆에서 지켜주었다. 그런데 막상 김태호가 나중에 김태호 TV 만들고 자기가 당 대표 때 이런저런 구설에 말려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김태호 TV를 통해서 김태호 씨가 자기가 갖다 맹공격 맹비난했다. 난 절대 못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런 흐름 속인데 이제 17%포인트 차에 참패가 결정되고 나니까 윤상현 의원 얘기 이거예요. 이제 당이 뭔가 환골탈퇴하는 모습 보이기 위해서는 혁신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비대위 쉽지 않을 줄 모르니 혁신이라도 만들어서 혁신위의 위원장을 갖다가 김기현 대표가 맡으면 안 되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어떤 역할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즉 이준석으로 하여금 혁신위를 끌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지금 이준석을 갖다 품어 안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평소 이제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조갑재 선생 같은 경우도 지금 이준석을 다시 불러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제부터 조갑재 TV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번에 어쨌든 이준석이란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영향력이 확실히 있는 그 이준석이 지금 보면 장외를 계속 떠돌면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의 표현대로 결과적으로 내부 총질, 이적 행위를 갖다가 하는 듯 보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또 조갑재 선생 얘기대로 언제까지 얘를 이렇게 내팽개쳐 놔야 될 것인가 하는 또 근본적 질문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무슨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죠.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8일 당원권 정지가 되었죠. 그때 이제 7월 8일 그의 우여곡절로 본인은 버티면서 소송을 걸고 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우당탕탕탕탕탕탕 하는 가운데 결국 이제 정진석 비대위가 지난해 9월에 출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는 이제 권한이 정지되어 있고 당원권도 정지되어 있는 가운데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준석 씨가 양두구육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갖다가 맹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10월에 1년을 갖다 추가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 1월 7일까지는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금 이준석 씨는 뭐 흔한 이야기로 손도 발도 다 묶인 상태니까 오로지 이제 새치 입 갖고 다니면서 당에다가 결코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고 있고 또 인플루언서인 이준석 씨를 갖다가 각 매체, 방송이라든가 등등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섭외 1순위 평론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말 맞다나 이제 평론가가 아니라 전 대표로서 그것도 그나마도 어쨌든 내년 4월 10일 있게 될 총선 앞두고 뭔가 지금 2030을 비롯한 중도층, 중간층들 이들을 갖다 품어 안아야 되는 그런 과제, 숙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을 갖다가 그와 같이 중도와 청년층을 갖다 품어 안는 그러한 액션의 상징적인 하나의 도구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준석 개인의 품성이라든가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지향성 이런 것을 막론하고 당장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이 총선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포용적 그리고 때로는 뜨거운 감자도 꿀꺽 삼킬 줄 아는 그런 뭐 대담함, 담대함, 너그러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치러지게 될 총선에서 도움이 되면 됐지 결코
마이너스는 아닐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이준석 문제를 갖다가 뭐 급한 대로 당원권 정지 이것도 중간에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적당한 자리를 주고 품어 안으면은 이준석도 더 이상 밖으로 떠돌면서 결과적으로 당에다 내부 총질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며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됐지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년 총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준석 카드를 갖다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